제8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오는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기념 그리고 광복절 74주년 기념으로 열리게 됩니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때 밴쿠버를 찾아오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이 8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꼭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모이는 버나비시에 있는 밴쿠버 남쪽에 있습니다. 버나비시에 있는 센트럴 파크 안에 코리안 워 메모리얼 한국전 참전 기념비 평화의 사도 앞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스카이트레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내리셔서 한 10분만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의 불의한 반일 선동은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한다. 문재인의 불의한 반일 선동은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에 선지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기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을 말합니다. 여기 왼쪽의 그림, 지금 마차 위에 올라와서 지금 배에 화살이 꽂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 그 사람이 이제 아합 왕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네. 아합이 죽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꿰매 빠져서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을 여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제 그 방편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물론 천사들이겠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한 영이 나와, 네, 여기 영, 천사는 영이니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속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악령이군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이 아합 왕이 모은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이 거짓말하는 영이 담겨서 말을 하게 해서 아합을 꾀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죽음의 전장터로 지금 아합 왕을 데려가는, 그걸 하나님이 여기 작정하시고 그 방법을 여기에 지금 미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속일 것이고 미혹할 것이고 아합을 미혹할 것이고 또 이루리라 허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미혹돼서 거짓말할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써서 그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곳으로 가라고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물론 여기에 거짓말하는 그 악령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한 그것을 여기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허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거짓말을 허용하시고 미혹당하게 하시고 이 악한 왕이 미혹돼서 이제 죽음의 전장터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진노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앞에 읽어드렸고, 이제 시국에 제가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에 또 제가 하나님 말씀 나머지 이제 설명해서 적용하고 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문재인 남측 대통령, 본인이 자기를 전에 북한에 가서 나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서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은 북측의 대통령이 김정은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남북 연방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남측 대통령.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너나 해라, 남측 대통령은. 네. 너는 대통령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너나 해.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 반일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반일 선동은 아주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반일하고 뭐 이러는 거 뭐 나라끼리 뭐 서로 사이가 나빠서 반일도 할 수 있고 저쪽은 반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네. 근데 그 밑에 많은 우리 하는 일 밑에 도덕적인 게 깔려 있습니다. 이 반일 하려고 할 때 동기가 좋은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저쪽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제 반일을 통해서 저쪽에 경고를 주는 필요하죠. 근데 이번에 반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한 아주 불의한 그런 반일 선동이고 결과도 안 좋을 것입니다. 자,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네, 문재인의 이 불의한 반일 선동이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는 이유. 조금 전에 우리는 그 거짓말하는 영이 이제 선지자의 입에 보내져서 아합 왕이 저주를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힐끗 보았습니다. 네, 문재인의 반일 선동, 불의한 반일 선동은 하나님의 저주를 그 개인에게 가져오는 것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 가져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그 아베의 손에 문재인을 넘기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은 이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이 사람이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의 결정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문재인의 거짓말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전쟁입니다. 불의한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까? 일본이 그동안 불만을 가졌던 것이 한국은 왜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대화하기를 거부하느냐. 최근의 예로 2019년 1월 9일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교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아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뭐 처음부터 아베가 이 문재인이 이제 남측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케이크를 보냈죠. 개인적으로 아주 그
맛있는 그 케이크를 보낸 겁니다. 근데 문재인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단 걸 안 먹으니까 안 먹는다고 그냥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네? 일부라도 좀 잘라서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너네가 단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만큼만 제가 먹지만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래야 마땅하죠. 아니 처음 시작 때부터 아주 그냥 이 단추를 잘못 달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남이 그래도 그 뭔가 외교적인 그 제스처를 하고 또 뭔가 선의를 표현할 때는 그걸 받아야지. 그걸 그냥 갖다가 나는 뭐 난 단 거 안 먹으니까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감정을 상하게 한 거죠. 네. 인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됐고 아주 예의에 있어서 잘못됐고. 근데 그건 뭐 간단하다고 합시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 국가 간의 대화는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주 그 긴장이 이렇게 팽배한 때는 참 대화가 더 중요하죠. 아니 그렇게 대화하자고 그냥 아주 그냥 벌벌 기어가며 김정은 앞에 벌벌 김정은이 뭐 어저께 그 하루도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 뭐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뭐 괜히 말이죠. 네. 남한을 그리고 문재인 이 사람을 개라고 그랬습니다. 개. 아무 소리 못해요 그냥. 아무 소리 못해요. 이런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습니다. 거지 발사계도 이런 거지 발사계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냥 조금만 더 하면 왜 그러냐. 대화를 해야 되니까 좀 참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아주 굴종적으로 대화하면 하는 이 대화의 왕, 북한을 향해서는 네, 이 문재인 씨가 어쩌자고 일본과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아주 그냥 정말 옛날엔 누가 그랬죠. 네. 아주 그냥 자꾸를 달았다고 말이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일본과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2월 12일 날 주일 한국공사를 초청했습니다. 안 갔어요. 협의하자고 그러는데 안 가버린 겁니다. 이거 외교적으로 얼마나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교관이 거기 왜 가 있습니까? 공사 대사가 왜 가 있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틀어질 때 가서 대화하면서 풀어야죠. 이건 뭡니까?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 날 일본에서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우리끼리 할 수 없으면 중재위원을 하자. 이게 한일 관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면 서로 해결이 안 되면 중재위원회를 세우도록 다 규칙이 되어 있답니다. 규칙에 따라서 중재위원회를 세우자. 안 되면 제3국이 중재위원회가 되도록 하자.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일본 측에서 요청했는데 아예 답변도 안 했습니다. 답변도 안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재위원회에서 될 것 같으면 일본은 될 것 같으니까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옳다고 손들어줄 거로 생각하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우리 손을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맡기는 것도 안 하겠다. 이게 뭡니까?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아주 외교 관계를 망치고 그냥 국교 단절까지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일본에서 또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와서 이 문제를 제소해서 거기서 재판을 받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해. 뭡니까 이건? 전혀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지난 7월에는 세 가지 품목에서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를 했고 지난 8월 2일 날은 소위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그것은 수출을 할 때 전략물자를 수출할 전략물자입니다. 전략물자. 네. 이게 무기 만드는 데 쓰여지고 첨단 무기 만드는 데 쓰여지고 첨단 무기들을 옮기는 그런 운반수단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 뭐 생화학 무기, 핵무기 이런 데 다 반도체 다 들어가는 그런 물질들 그거 이제는 한국에 그냥 줄 수 없다. 이제는 하나하나 따지고 줘야 되겠다.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충분히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국 측이 거짓말하고 있고 한국 측이 속이려고 하고 있고 여기 문제 우리 한국 하니까 정말 우리가 억울해지는데 네, 우리 보수파가 어디 그래요? 우리 자유국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런 미친 짓을 왜 해요? 왜 우리가 일본과 부딪혀서 괜히 우리가 일본과 자유민주주의 일본과 자유시장 경제 일본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그 일본과 지금 가치 동맹을 맺고 함께 협력하고 우호 관계를 더 굳건히 하고 더 나가서 동맹을 해서 북핵 위기에 대처하고 저 흉폭해지는 저 중국의 저 팽창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 가는 길을 건너가야 될 다리를 팍팍 끊고 불사르는 이 문재인 정부, 이 정말 그 자유 국민들에게는 완전히 원수 집단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자, 우리는 정말 참 억울한데 일본도 지금 참 마음이 상해 있어요. 네. 자, 이런 현안 문제가 있는데 한일 협정 문제도 우린 지켜야 된다. 국제법이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안 지키려고 폐기해 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수순을 밟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핑계를 어떻게 됐습니까? 보십시오. 문재인 하는 말을 보십시오. 외교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야,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발끈했죠. 적반하장이 일본에서는 아주 나쁜 뜻으로 쓰여진다고 그러는데, 네, 도둑이 들어와서 회초리를 들었다. 이런 뜻이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도적으로 만들었다. 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주 ugly Korean, 아주 추한 ugly 한국인의 아주 대표가 이 사람입니다. 어쩌자고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합니까? 부끄럽지도 않아요? 문재인 씨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양심도 없어요? 사실상 외교를 깨려고 한일 관계를 깨버리려고 이 반일로 나가려고 그 모든 수순을 밟다가 이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때가 왔다. 네. 이제는 반일 해도 된다. 책임을 다 일본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다. 때가 왔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러다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탁 잡는 거죠. 지금. 일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아주 불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불의한 경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축복 아니면 저주죠. 신명기 27장, 28장 가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거 문재인 하는 일 가지고 뭐 하나님의 저주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직접 들어가서. 네. 거기 특별히 신명기에 하신 말씀은 국가의 문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개인적으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 문재인의 불의한, 참 이 거짓말, 불의한 이 반일 선동이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불산의 행방을 지금까지도 숨기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이적 행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고 있으니까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숨기는 자체가 벌써 저게 이적 행위를 하고 있지.
네, 이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정부, 네. 아주 무서운 이적 행위의 가능성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유가 돼서 이걸 가지고 반일 감정 그리고 반일 선동, 반일 경제 전쟁을 일으키는 이 문재인의 이 반일 선동 경제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불산이라고 하는 것이 불화수소라고 그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또 에칭가스다 이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여기 다 세 가지를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하이드로젠, 플로라이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불산, 불화수소 혹은 에칭가스 이것은 반도체를 제조할 때 꼭 필요한 재료고 또 핵무기를 제조할 때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자, 반도체 제조를 제일 잘하는, 제일 잘 만들고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죠. 예, 선두그룹 삼성, 예, 세계적으로 똥똥거리는 반도체 강국이 우리 남한이 아닙니까? 불산 가져오는 건 우리 다 반도체로 쓰죠. 근데 핵무기? 이거 우리가 아닌데 북쪽이죠. 네. 북한. 네. 불산이 거기 북한으로 올라가면 핵무기 제조하는 데 쓰이는, 응축할 때 그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3년치를 한꺼번에 주문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근데 그 보관하는 기간은 2주밖에 안 돼요. 2주하고 난 다음엔 그 쓸 수가 없습니다. 불산. 그러니까 2주 안에 다 써버려야 돼요. 근데 왜 3년치를 한꺼번에 주문을 합니까? 이상한 거죠. 아니 2주 후면 다 폐기해버리는 건데 그 3년치를 가져가서 다 뭐 할 거야? 네. 다 쓰지도 않을 거고. 그럼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양이 남는데 그 어디로 갈 거야?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그 가져간 그 수입해서 가져간 그 불산, 그 많은 양의 그 3년치 불산, 자기들 쓰고도 넘치게 남는 그 불산 2주면 폐기하는 거 행방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게? 당신들 안 쓴 거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꾹꾹거리고 있다가 우리 G20 오세카 회의에서 대답을 하겠수다. 이랬습니다. 그러고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답을 안 했어요. 또. 숨기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궁색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방장관이 그랬던가? 네. 품질상 이유로 우리가 반송을 했습니다. 품질상 이유로. 네. 그럼 얼마나 많이 반송을 했길래? 불산을 한국에서 일본으로부터 39.65톤을 그렇게 수입을 했는데, 품질 안 좋아해서 반송을 한 게, 한국이 반송한 게 불과 1톤도 안 되고 0.12톤을 반송을 한 겁니다. 이야. 이러고서, 네. 나머지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품질상 이유로 그 품질이 안 좋아 그래서 돌려준 건데 뭐 가지고 그러냐. 야, 저는 여기서 아주 사기꾼을 봅니다. 네. 한국이 어쩌다 이제 사기꾼이 됐을까? 네. 세상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99.7%, 0.03%만 그거 반송했잖아. 근데 그거지. 99.7% 나머지 어디 갔어? 네. 그러고 보니까 밝히질 않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 일본에서 북한으로 갔구만. 네. 북한으로 가서 핵무기 제조했구만.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 이게 잘못입니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불산의 행방이 지금 묘연합니다. 아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불산을 한국에 수입해서 슬쩍 뒤로 북에 핵무기 제조하는 데 줬다고 할 것 같으면요. 이거 밝혀지면요. 한국 큰일 납니다. 문제에 아주 목 떨어집니다. 그거 아주 그 총책임자랍니다. 최고 책임자랍니다. 왜요? 테러 지원 국가가 되니까 이거는.
그러니 말을 못하고 꿍 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세상에 이렇게 부정직하고 불투명하고 악한 정부죠. 아주 악한 정부입니다. 사악한 정부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가 안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놓고 그걸 따라가면서 지지하는 이 한국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주 가공할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재인.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인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정말 사기꾼 대표네요.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문재인 씨. 문재인 남측 대통령. 이러면 안 됩니다. 개인 간에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국가 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뭐냐면요. 고의적으로 일본과 외교 관계를 끊기 위한 그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의도된 것입니다. 자, 이 반일을 왜 할까요? 제가 네 번째 그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이유를. 자, 그럼 먼저 세 번째, 이 문재인의 불의한 반일 선동이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일해서 결국은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가 큰 손해를 입게 되고 국가적으로. 네. 그리고 많은 사업이 무너지고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젊은이들의 어떤 그 가정 재정적으로 가정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뭐 대학을 못 가거나 꿈을 못 이루는 그런 일도 일어날 거고 큰 불행이 오게 되는데 자기 정권 연장하겠다고 내년 총선 이기겠다고 분명히 싸우면 질 이 경제전쟁을 하는데 국민을 끌어들이는 거. 네.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또 함께 몰려다니고 함께 미혹되고 끌려가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한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싱크탱크 연구소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문건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야, 이번에 말이야, 일본하고 막 그냥 부딪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선거에서 이긴다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문건 가지고 한참 그러다가 그게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네. 뭘 하자고 하는 겁니까? 반일 가지고. 반일 선동해서. 그렇게 해서 반일 선동해서, 야, 막 사람들이 분노에 차있고 막 이러는 동안에 경민제적인 우리 문제는 다 저놈들, 외놈들 때문이야. 막, 이런 그 싸움에 말이야. 우리 한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이런 싸움에 그래도 문재인이 앞장서는 거 보면 믿을만해. 그 당 믿을만해. 우리 민주당 찍자. 민주당 국회의원 다음에 4월 달에 나면 무조건 찍어. 네. 묻지 말고 찍어.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그렇고 무당, 당이 없는 무당층과 50대인 스윙층, 50대 이리로 갈 수 있고 저리로 갈 수 있고 이런 의견이 다수가 다 반일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반일 쪽으로 가야 사람들 마음을 얻어 우리가 정권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정권 유지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좋아요. 아니 왜 나라가 망합니까? 나라가 반일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깨지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안보가 약화되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한 나라에 임하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심지어 사회진보연대라고 한국의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이 지금 두 갈래가 있는데 NL이 있습니다. 이건 주사파고 PD가 있습니다. People's Democracy. 이건 정통 소위 정통 레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에요. 빨갱이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이 사람들이 문재인의 반일 노선을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빨갱이가 빨갱이를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주사파를 이제 여기에 지금 PD가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PD 빨갱이가 지금 주사파 빨갱이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문재인의 반일 노선을 비판합니다. 이들은 또 북한에 아주 비판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일 파퓰리즘은 이제 우리말로는 대중인기 영합주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일 파퓰리즘이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 이 빨갱이들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PD 빨갱이들. 참. 그리고 문재인의 파퓰리즘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일본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적을 쳐부수기 위해 대중을 동원한다. 빨갱이가 빨갱이를 좀 비판하는 거예요. 해결할 문제는 미뤄두고, 선적한 데 미뤄두고 가상의 적에 화풀이만 하면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 이 주사파 빨갱이들아 하고 지금 여기 PD 빨갱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주사파 빨갱이들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혹독한 대가를 치러. 이 빨갱이들아. 지금 PD 빨갱이들이 주사파 빨갱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갱이들이 빨갱이한테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빨갱이가 빨갱이한테 깐죽대는 건데 여하간에 혹독한 대가라고 그렇게 빨갱이가 빨갱이를 비판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심지어 중국 빨갱이도 얘기를 했습니다. 리번푸 중국 과학원 경영대 교수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인용을 합니다. 자, 이 한일 분쟁이 제3자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이 환구신보의 글에서 우리 한국에게 충고하길 약한 병력으로 싸우기만을 고집하면 너희들 한국 질 수밖에 없어. 너희들 패배해. 또 손자병법까지 인용을 했네요. 힘이 약하면 너희들 한국 힘이 약하면 도망치거나 피해야지. 너희 약한 한국 군대가 그거 싸우겠다고 굳게 지키면 강한 적에게 포로로 잡히는 거야. 그 안에서 완전히 옥죄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히는 수밖에. 빨갱이들을 지금 아주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왜 제가 빨갱이라고 하냐? 주사파는 빨갱이니까. 주사파를 아주 좋다고 그러고 그 근처에 막 쓰면서 말이죠. 이러는 사람도 빨갱이 옆에 놓고 가지고 그냥 가까이 놓고 하는 그 사람. 그게 다들 빨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는. 이런 얘기를 왜 들어요?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요. 이번 그 경제전쟁으로 아주 혹독한 피해를 우리가 입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물 경제에서뿐 아니라 이게 금융 위기가 닥치면 일본의 자본이 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빠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떤 믿을 만한 보고서는 거의 6% 정도 GDP가 깎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금융 위기가 오게 되고 자본 탈출이 시작이 되면 벌써 지금 우리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 그 첫날 화이트리스트 배제 나온 그 첫날 50조인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해서 한 75조가 빠져나가고 그 전에 또 뭐 몇십 조가 빠져나가고 100억, 150억 정도, 150조 정도가 지금 나가버렸어. 앞으로 계속 나가겠죠. 이런 정말 그 환란을 초래하는 자기 정권 때문에, 정권 유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나라에 국민들이요. 마지막으로 문재인의 불의한 반일 선동이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는 네 번째 이유는 김일성의 가근 전술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오른쪽에 그 김일성이
주장하는 갓근 전술. 김일성이 1972년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 할 때 연설을 하면서 갓근 전술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은, 머리에 우리가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서, 그래서 묵죠.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려도 바람이 오면 날아간다는 겁니다. 뭐 잡아매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근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 갓근 전술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두 끈 가운데 하나를 끊어라. 그런데 뭔지 먼저 치려면 약한 거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그래도 더 튼튼하니까 약한 일본, 한국 간의 관계를 먼저 쳐라, 잘라버려라. 이게 북한. 그동안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황장엽 씨, 전 노동당 비서, 남한으로 망명 왔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갓근 전술에 따라서 한미 동맹과 한일 우호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통일 전선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냥 한일 관계를 끊기 위해 한미 동맹은 나중에 끊고 한일 관계 끊어버리면 그다음 한미 동맹도 하나만 끊어도 소용없으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두 개 다 끊으려고 하지 말고 약한 고리를 쳐라. 약한 갓근을 잘라버려라. 바로 이게 한일 관계다. 그걸 노리고 계속 지금까지 쳤는데 지금 이게 거의 이게 끊어져가지고 지금 저 문재인이가 지금 그걸 가지고선 칼로 쓱 긋고 있는 겁니다. 한일 관계를 쓱 긋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자는 짓입니까? 김일성이가 말한 갓근 전술이고 그 이후에 북한이 계속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간첩 소리를 안 들어요. 이러니 간첩 소리를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한일 관계를 끊는 겁니다, 지금. 갓근을 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 이것도 저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일 관계들이 약화되면 어때? 아닙니다. 한일 관계 약화되고 이게 파탄 관계로 이게 위기가 정말 외교 관계로 비화가 되면 지금 우리가 정말 이게 불산 이 문제라든가 이런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뒤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한국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좀 와서 좀 이거 좀 형이 좀 와가지고 이거 저 동생끼리 싸우는 거 이거 좀 돌봐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이 왜 어리석습니까? 다 보고 있는데 안보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 북한이 왜 이렇게 그 한일 관계를 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 북한이 6.25 때 나름대로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것은 지금 일본 안에 있는 미군 기지에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안보에.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미군과 유엔군의 핵심 후방기지가 바로 일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의 전략에서 볼 때는 불침해 항공모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을 가지고 있으면 항공모함 그 태평양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자체가 불침해 항공모함이니까. 6.25 전쟁 당시에 1953년 1월에 일본 안에 미군 기지가 무려 733개였었습니다. 이 주일 미군 기지들은 병사들 그리고 물자를 수송하고 훈련하고 이게 아주 정말 그 중요한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미 공군은 6.25 전쟁 당시에 미 공군이 이 일본 주일 미군 기지에서 날아올라서 한반도로 와서 폭격을 하는데 100만여 회를 그렇게 출격을 했는데 그때 와서 폭탄을 무려 70만 톤을
투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주일 미군 기지에서 발전한 이 비행기들, 폭격기들, 전투기들이 한 일입니다. 이 주일 미군 기지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우리 한국군 병사 8,000여 명이 바로 이 주일 미군 기지, 그 당시 6.25 전쟁 때 거기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산 상륙을 위해서 기뢰를 제거하고 또 미군을 수송하고 이런데 일본 사람들이 8,000여 명이나 그렇게 동원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6.25 전쟁에 그 참전을 한 유엔군 16개 국가 중에서 6위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중요한 이런 안보와 관련된 역할은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6.25 전쟁 그때나 지금이나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바로 동일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그렇게 중요했으면 지금도 일본이 우리 안보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간조선에 난 기사를 이번 연초에 난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가 분명합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전력이 출동하는 일본에서 미군 전력이 출동하는 유엔군 사령부 후방기지 7곳이 모두 다 주일 미군 기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 불침해 항공모함이지만 우리가 볼 때도 불침해 항공모함이에요. 미국과 유엔군 사령부 참여국들은 한반도가 앞으로 전쟁 가운데 들어가면 그 상황에 대비해서 일본의 유엔 사령부 후방기지를 거기 유지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거기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 연합국들은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한국민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그런 식으로 너희들 나라 안전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해, 우습게 생각해? 너희들 위해서 우리가 왜 피를 흘려? 안 가! 그러볼 나라가 많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안 싸우겠다는데 누가 나를 위해 싸워줍니까? 정신 나갔죠. 국제사회가 정신 나갔습니까? 이 7곳에, 일본에 있는 7곳에 있는 병력과 군수 물자들을 한국으로 이동하려면 한국으로 이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미군 단독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해탈을 건너거나 이 동해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될 때 이건 미군이 그 물자 수송 병력들 데리고 올 때 그때는 일본 해상자위대, 일본 해군이 그 지원을 받아야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항모 전단의 호송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치가 못해요. 그래서 일본의 이지스함 등의 지원을 받아야 제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항모 전단만 떠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북한 잠수함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으로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송되는 그 유엔군, 미군 이 병력과 물자들을 이제는 중간에서 격침시키고 막아버리기 위해서 일본의 이 근해로 출동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잠수함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병력과 이 물자들을 이런 그 탄약들을 올 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대 잠수함으로 북한 잠수함을 막는 게 일본 잠수함들이고 일본 해상자위대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막강한 대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있다고 해도 일본의 잠수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일본의 이런 모든 이런 자원을 해상자위대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고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문재인이가 이 각도를 지금 쓱쓱 끌어서 끊어주면서 빙글빙글 징그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뭐가 문제가 돼? 너희들 한번 해봐 일본. 이게 어리석은 짓 정도 아니라 미친 짓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이게 간첩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의 지원이 없이는
북한의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일본이 우리 안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에 반드시 제공돼야 할 항공, 해상전력, 그리고 전략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주일미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일미군을 돕는 자들이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후방기지를 그냥 아주 다 무너뜨려요? 이 정신 나갔죠, 이게. 이 김일성이 가꾼 전략을 지금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문재인 당신이! 일본은 전략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런 걸 마음대로 그냥 끊어버려? 문재인이가 빨리 망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빨리 퇴진시켜야 합니다.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합니다. 네, 김일성의 가꾼 전술에 충실한 실천자의 문재인. 그래서 반일에 문재인의 이 불의한 이적적인 이런 그 반일 운동에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으로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합 왕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남유다의 그러니까 서로 뭐 남북이니까 서로 형제들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저 형제 여호사밧 저 길리앗 라못은 그 우리 땅 아니야. 근데 그 아람 애들이 가져갔는데 그럼 놔두면 안 되겠지. 나가서 싸우려는데 함께 가서 싸우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네, 모든 그 병기가 다 당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마음이 합해서 갔는데 이 여호사밧이 정말 잘못했죠. 악한 아합 왕과 잘못 줄을 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하신 왕인데 전쟁터에서 죽을 건데 길랏 라못 거기에서 자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동맹을 맺었으니까 더 신이 났습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이 얘기를 하니까 400명을 모았습니다. 너희들 예언해봐. 우리 전쟁하면 어떻게 될지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열왕기상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한 400명쯤 왔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왜 그렇습니까? 아까 그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의 입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서 아합이 이 길랏 라못에 가서 맞아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합 왕의 그 무서운 죄를 이제 갚으시는데 심판하시는 때가 됐는데 아합의 저주를 위해서 지금 이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특별히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 정부, 사기꾼 정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문재인의 말을 거의 거꾸로 해석하면 다 맞는다. 그런 얘기를 아주 공공연히 지금 하고 있는데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얼굴은 아주 근엄하게 아주 자기가 착한 것처럼 여러분 행동을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표정이나 이런 거로 그렇게 포장 보고 물건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안에 있는 그 품질을 보고 해야죠. 자, 이게 지금 올라가십시오. 승리합니다. 대승할 거요. 올라가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철뿔을 가지고 와서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 왕이 이것들로 이 철뿔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하는 행위 담배서 선지자라고 다 믿으면 안 되죠.
목사라고 하는 칭호가 있다고 다 믿으면 안 되죠.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말은 정확하다 믿어라. 바로 이런 자들에 의해서 여기 지금 아합 왕이 저주를 받는 걸 보십시오. 영들을 성경에 분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영들 분별해라.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영들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 귀에 좋으면 오호호호호 맞아. 자기 귀에 뭐 안 들어오게 되면 무슨 말 이런 그 자들. 네, 여기 보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또 이 시드기야죠. 네, 시드기야를 따라서 예언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400명이 합창을 하네요. 길르앗 라못으로 가소서. 아합 왕이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승리를 쟁취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400명이 그냥 대합창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승리하라. 아합 왕은 승전한 왕이다. 와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자 이제 됐으니까 갑시다. 여호사밧.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또 더 부를 사람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 해. 그 사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바로 그래도 그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 미가야를 불러. 그래서 미가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은 그 미가야가 이제 여기 예언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면은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듣고 나한테 또 지금 빈정거리고 말이야. 나한테 참말을 하지 않는다. 참말을 해봐. 참말을.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미가야가 진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와, 아합 왕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귀를 꽉 막고 뭐야 그랬을 겁니다. 목자가 없어져서 산에서 양처럼 흩어진다. 이게 뭐 패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다, 죽었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이스라엘이 주인이 없으니 죽는다는 말입니다.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요? 와, 참 종이, 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받은 말씀을, 예언을 지금 전합니다. 아합은 죽는다. 그 전쟁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서 이제는 패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서 저놈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미가야가 또 한 말을 더 하죠.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말을 안 하였으리라.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저놈 잡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는 나는 좀 위장하고 갈 테니까 여호사밧 왕은 당신 왕복 그대로 가. 나는 위장하고 난 들어갈 테니까. 그런데 저쪽 아람에서 볼 때 한 놈만 잡아줬죠.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이야. 그놈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놈만 때려. 한 놈만 잡아 때려. 집중적으로 때려. 그놈만 잡아. 이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위장을 하고 갔더라도 저놈 아합 왕 저 죽여라. 막 몰려드니까 아합 왕이 병거를 맡은 사람에게 빠져. 근데 둘러싸이니까 빠질 수가 있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찔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개들이 이 아합 왕의 피를 빨아먹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병거를 이제는 이스라엘 아합 왕의 궁전인으로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궁전 그 앞에 있는 그 또랑에서 이제 닦는데, 그때 개들이 와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합의 병거에 피가 홍건하게, 여기 뭐 화살 하나 꽂혔지만 그림이지 뭐 화살뿐이겠습니까? 숱하게 그냥 칼질 당했고 난도질 당했고 찔리고 뭐 창에 찔리고 뭐 피가 홍건히 그냥 병거를 아주 물들였습니다. 그거 씻는 동안에 개들이 와서 그 아합의 피를 핥아버렸어요. 이게 성경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영이 한국에 역사하고 있고 청와대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봅니다. 네. 이번에 크게 패배합니다. 문재인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그렇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 이긴다. 요새 우리가 이긴다. 한국에서 말이죠. 일본 너희들 죽었어. 네. 김홍준 목사 너 가짜 선지자야. 듣기 좋은 거 말해달라는 거죠. 그게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 미가엘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마지막 한 번이라도 더 내지르지 않습니까? 예. 너희 백성들도 들어라! 예. 목숨을 건 선지자들. 참 이런 사람들이 이 난세에 꼭 필요하죠. 예. 여러분이 문재인의 불의한 반일 선동을 따르는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를 따라요? 아합 왕을 따라가요? 그리고 평탄하기를 기대합니까? 지금 이렇게 문재인이 반일해서 지금 삐끗삐끗 끊어버린 다음에 그냥 한미동맹까지 함께 겉으로 날아가서 가시 벗겨주고 그 다음에는 남북연방제로 가고 지금도 야 이 개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있죠. 개 지긋하고 시옷하고 그런 게 있겠죠. 겉으로 개라고 그랬으니 저쪽 그 동네에서 북쪽 동네에서 지네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개 정도라고 했겠습니까? 개하고 수식어가 계속 붙었겠죠. 네. 저 개 저것들 말이야 빌빌리 키고 무슨 말을 해도 꼼짝을 못하네. 앞으로는 또 뭐가 나올까요? 네. 기가 막힙니다. 나라가 정말. 이런 말을 해도 정말 분노하고 참 수치스럽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래도 김정일이 도와야 된다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럴 겁니다. 청와대에서 야 참어 아무리 저거 해도 그래서 우리 선거에서 이기려면 김정일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개를 말하건 소를 말하건 뱀이라고 그러건 마귀라고 그러건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고종도 이런 고종이 없습니다. 참. 남북연방제로 그 다음에 이런 비실비실하던 자들이 결국은 조카 남북연방제에서 더 힘을 갖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여기서 말이야. 이 개들아, 이 개소 같은 것들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이 개야. 수식은 제가 뺐습니다. 네. 개 뭐뭐야. 너. 이 비실거리는 개 같은 이 자들이 말이죠. 예. 남북 연방제에 대해서 이러다가 조카 통일하자고 그러는데 수족이 안 되겠습니까? 이 악당들, 이 나라를 팔아먹는 이 매국노들, 이 천하의 역적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말아먹는 이 문재인 그 세력들 망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걸 쫓아가요? 당신들이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좋아하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문재인의 불의한 반일 선동을 따른 이 악한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죠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망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불의한 반일 선동을 따라가는 이 한국 사회 가공할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거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안보가 무너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반미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연방제가 오고 그 다음에 적화 통일되고 그래서 김정은 밑에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가면서 그 거지 소굴이 돼가지고선 그렇게 살아가야 정신을 번쩍 차리겠습니까? 문재인의 불의한 반일 선동은 아주 무서운 저주를 가져옵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의 불의한 반일 선동은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의 거짓말로 시작한 불의한 전쟁이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불살의 행방을 아직까지도 꼭꼭 숨기고 있는 이적 행위 가능성 때문에 결코 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권 연장을 위해서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반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따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정말 저주받아야 되는 이는 김일성의 이 가끔 전술, 이 대한민국을, 이 북한의 이 전체주의, 이 공산주의, 1000만, 2000만을 처형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이런 적화 통일의 이 세상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 망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 문재인 따라가면 당신들은 함께 망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거 문재인 따라가는 거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이 정치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을 다 그냥 도적질 당하고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이구나. 안 된다. 문재인 NO. 일본 NO가 아니라 문재인 NO. 문재인 NO. 문재인 NO. 공산주의 NO. 김정은 NO. 이렇게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듣고 있습니까? 혹은 국회의원들이 듣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지금 어떻게 반일을 하고 있습니까? 친일파 내가 그거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다가 나라 망하는 걸 보기를 원합니까? 매국노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양들을 잘 인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일을 당신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준비하려면 성경 외에도 이 시국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일반 설교하는 것보다 3배, 4배, 혹은 그 이상 시간과 노력과 그런 고민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주위에 좀 많이 뿌려주세요. 전파해 주세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이 방송이 더 크게 넓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십시오. www.21church.com 들어오시면 이렇게 만나시게 되고 위에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제 동영상들이 다 나오게 되고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교 헌금으로 또 재정 후원으로 함께 이 방송을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을지 한 팀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 설교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일에 꼭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